안녕하십니까. 파이터치 연구원 나종주 원장입니다. 오늘은 인천국제공항 사태로 촉발된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. 인천국제공항 사태의 핵심은 바로 기회불평등에 있는 거죠. 누구는 열심히 그 인천국제공항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해 누구는 그냥 하루아침에 손쉽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가 되는 이런 기회불평등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죠. 자, 그리고 우리가 또 좀 착안해야 될 사항이 또 하나 있습니다. 모든 정권이 이 비정규직화에서 정규직화하는 것을 좋은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. 문제는 그 방법이죠. 왜냐하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하는 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렵기 때문에 바로 방법이 문제됩니다. 그러나 이 정부가 택한 방법은 공기업은 그냥 강압적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을 하라, 이렇게 강제 압력을 넣고, 또 민간 부분에 대해서도 또 간접적으로 압력을 넣어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라, 뭐 이런 압력을 넣었죠. 그래서 그러한 방법이 정말 실효성이 있는지 우리가 현 시점에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래서 나와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정말 이 정부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화를 얼마나 달성했는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6월 25일 날 고민정 의원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. 거기서 중요한 내용 두 가지만 제가 여기다가 여러분들에게 제시하고자 합니다. 첫 번째는 사안의 본질은 비정규직이 넘쳐나는 왜곡된 현실에서 출발한다. 그 말은 그럴싸해 보입니다. 근데 문제는 이 왜곡된 현실을 이 정부가 줄이기 위해서 비정규직 개로화 정책을 펼지 않습니까?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? 그건 이따가 데이터를 보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. 즉 왜곡된 현실을 더 증폭시켰는지 아니면 줄였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두 번째는 능력과 의지가 있는 누구에게나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져야 한다는 상식으로 돌아가야 한다. 이것도 당연한 말입니다. 능력 있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되는 거죠. 근데 문제는 그 할 수 있는 권리, 그 일자리가 적다는 거죠. 그 일자리가 적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? 능력 있는 사람 중에서 보다 능력 있는 사람에게 그 일자리가 돌아가는 거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? 그 일자리를 늘려야 되겠죠. 그 일자리를 보다 늘리면 그 비정규직 비중이 줄어들겠죠. 그래서 이 정부가 과연 비정규직 비중을 줄였는지 또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그래프는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것은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가 얼마큼 차지하냐, 그 비중을 의미합니다. 자, 그래프의 점선은 이제 현 정부가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점으로서 좌측은 주로 박근혜 정부, 우측은 현 정부 시절이 되겠죠. 자,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면은 대부분 그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약 32%를 기록했습니다. 근데 2018년도 현 정부 들어서는 33%, 2019년도에는 무려 36.4%를 기록했습니다. 자, 근데 2019년도에 이렇게 크게 이렇게 증가하니까 통계청에서 이런 주석을 달아놨습니다. 2019년도 자료는 전년도에 포착되지 않았던 기간제 규모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2018년도 대비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, 이렇게 이제 주석을 달았는데, 뭐 이게 정말 미포착 기간제가 많이 포함돼서 저렇게 확 늘은 건지, 아니면 뭐 미포착 기간제 규모가 늘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비정규직 근로자가 2019년도에 많이 늘어서 그런 건지,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. 하여튼 통계청에서 제시한 요 주석을 참고한 상태에서 그래프를 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이번에 이 비정규직을 세부 형태별로 좀 나눠보겠습니다. 뭐 한시적이냐, 기간제냐, 시간제냐, 비전형이냐. 한시적은 말 그대로 이제 한시적으로 근로하는 근로자를 얘기하는데, 여기는 이제 기간제와 비기간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. 자, 기간제는 말 그대로 어떤 특정 기간 동안만 이제 근무하는 사람을 얘기하고, 시간제는 어떤 소정의 근로 시간보다 좀 적게 일하는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. 비전형은 뭐 파견 근로자라든가, 그 다음에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이거나 또는 뭐 일일 근무자, 이런 사람을 의미합니다.
자, 파란색이 이제 한시적 근로자인데, 한시적 근로자가 보시는 것처럼 임금 근로자 중에서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제일 높은데 2016년도 8월 달에는 그 비중이 18.6%였는데 2018년도 현 정부 들어서는 19.1%로 증가하고 19년도에는 23.3%로 크게 증가합니다. 다음으로 이제 기간제가 이제 16년도에는 14.9%에서 현 정부 들어서 18년도에 15%, 그 다음에 2019년도에는 18.5%로 증가합니다. 다음으로 이제 시간제가 2016년도에 12.6%에서 현 정부 들어서 18년도에 13.5%, 19년도에 15.4%로 증가합니다. 비전형 근로자는 이제 현 정부 들어서 오히려 감소했습니다. 2018년도에는 10.3%, 2019년도에는 9.9%로 감소했습니다. 자, 비정규직 근로자를 이제 아까 전 그래프에서 전반적으로 보시면 18년도도 증가했고 19년도에도 이제 확 증가했죠. 뭐 아까 19년도에 그런 제한사항이 있다지만 그 비중은 크게 이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, 그것을 세부 형태별로 나눠 보니까 한시적, 기간제, 시간제가 현 정부 들어서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. 자, 이번에는 그 비정규직 근로자를 연령별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연령 중에 20대와 30대의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이 현 정부에서 크게 늘었기 때문에 20대와 30대 연령에 대한 것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프를 보시면, 자,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대 파란색입니다. 20대는 보면은 2013년도에는 이제 31.1%였고 그 다음에 32%를 쭉 유지를 했습니다. 그러나 현 정부 들어서 2018년도에 보면 32.3%, 즉 32%를 유지했죠. 그러다가 19년도에 38.3%로 크게 증가합니다. 그 다음에 빨간색 30대의 경우에는 이제 박근혜 정부 시절에 보면은 2013년도에는 이제 22.2%, 16년도에는 21.1%를 유지했고, 18년도에는 현 정부 들어서 21%를 유지했고, 19년도엔 23.7%로 크게 증가를 합니다. 그래서 20대와 30대가 19년도에 이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크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. 다음으로는 이제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변화율을 살펴보겠습니다. 이 변화율은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큼 변화인지 변화율입니다. 자, 보시면은 파란색이 이제 정규직에 대한 것이고 빨간색이 비정규직에 대한 것입니다. 자, 보시면은 그 박근혜 정부의 시절에 보면은 이제 정규직부터 보면은 2013년도에는 이제 3.6% 증가했고 월 평균 임금이 2017년도에는 1.9% 증가했습니다.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린 2018년도 이후에 보면은 무려 5.5%로 크게 증가합니다. 그 이후에 2019년도에 이제 5.2%로 그 기록을 했고,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자, 빨간색입니다. 보시면 2013년도에 2.6%, 2017년도에는 4.7%, 그리고 현 정부 들어서 2018년도에는 4.8%, 17년도에 비해서 그 증가율이 뭐 비슷합니다. 그 다음에 19년도에도 5.2%, 그 정도를 유지를 했는데, 그래서 여기 핵심 포인트는 그 정규직의 경우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이후에 월 평균임금이 비정규직 근로자보다 훨씬 많이 증가했다는 거죠. 거기에 키포인트가 있습니다. 최저임금이라는 거는 그 임금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쭉 비정규직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죠. 그 비정규직들의 어떤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주는 건데, 근데 오히려 정규직 월 평균임금이 훨씬 더 늘었습니다. 그러면 이게 정책을 잘못 편 거죠. 다음에 이제 데이터가 가용한 것에 대해서 시간제 근로자, 다른 이제 근로자는 가용하지 않고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 시간입니다. 이 시간제 근로자는 이제 이 주당 평균 취업 시간이 중요하겠죠. 그 시간에 카운트 돼 갖고 이제 임금이 책정이 되니까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. 근데 이 평균 취업 시간이
보시면은 2013년도 박근혜 정부에는 주당입니다. 20.1시간.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20.5시간이었는데 현 정부 들어서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한 이후에 2018년도에 보면 19.1%로 뚝 떨어지고 2019년도에는 18.9%로 또 떨어졌습니다. 즉 2017년도에서 18년도에 많이 떨어졌죠.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하니까 그 최저임금이 시간당 최저임금이지 않습니까? 시간당 최저임금을 16.4% 크게 인상하니까 바로 이 시간제 근로자의 근로 시간을 줄여버리는 겁니다. 그래서 그걸 이제 커버하려고 했죠. 그 인건비 부담을.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간제 근로자가 이게 바로 비정규직 근로자지 않습니까? 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오히려 이 근로 시간이 줄어버리면 임금이 줄어들지 않겠습니까? 자, 이런 부작용을 낳았습니다. 네, 다음으로 또 가용한 데이터가 또 있습니다.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비율입니다. 즉 이거는 이제 시간제 근로자 중에서 비교적 고용이 안정하다라고 하는 그 시간제 근로자가 얼만큼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합니다. 자, 보시면 2013년도에는 그 비율이 56.3%였는데 2017년도에는 이제 60%로 올라갔다가 현 정부 들어서 2018년도에 58.7% 떨어지고 2019년도에는 56.4%로 떨어졌습니다. 즉 박근혜 정부 시절 초기에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많이 올라갔다가 즉 올라가는 추세를 보이다가 현 정부 들어서 다시 하락하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제 근로자라는 그런 약자, 비정규직에 대해서 고용 안정성을 이 정부가 더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펴고 있는 거 아닙니까? 그러면은 이것이 비율이 최소한 많이는 아니더라도 증가 추세를 보여야죠. 근데 비율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.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현 정부 들어서 비정규직 비중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. 비정규직을 제로화한다는 그런 공약을 내세워서 최초에 공기업들을 거의 반강제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. 그리고 또 민간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라. 이렇게 압력을 넣어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쳤는데 오히려 비정규직 비중이 현 정부 들어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고, 특히나 한시적 근로자, 그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, 시간제 근로자의 그런 그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. 이게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. 그리고 또 20대와 30대의 비정규직 근로자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. 지금 현재 요번에 인천국제공항 사태에 따라서 20대와 30대가 크게 분노하고 있지 않습니까? 이 20대와 30대에 이렇게 비정규직이 많은 상황에서 그런 기회 불평등한 사건이 발생하니까 더욱 이 30대가 더 분노하겠죠. 참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. 그 다음에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오히려 최저임금 급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줄어들었다. 그 다음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증가율보다 정규직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 증가율이 최저임금 급상승과 함께 훨씬 더 많이 증가했다. 참 정책이 반대로 간 것이죠. 그 다음에 시간제 근로자의 어떤 고용 안정성이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. 참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현 정부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. 그럼 왜 이렇게 실패를 했을까요? 오히려 이 비정규직을 제로하겠다고 강력히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반대로 나타났을까요? 바로 경제 현상을 제대로 읽지 못하기 때문입니다. 자, 기업들이 이 경기가 좋아져서 기업들의 어떤 매출이 늘어나고 그래서 투자할 수 있는 그 여력이 많이 늘고 그러면 투자를 하면서 또 좋은 인력을 많이 획득해야 그 기업이 더 많이 파이도 키우고 또 그 어떤 사업이 더 오래 갈 수 있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오히려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기업들이 고용하지 말라 해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게 돼 있습니다. 근데 기업들이 그 여력이 없으면은
그 정규직을 채용할 없는 거죠.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선호할 수밖에 없고, 또한 경기가 워낙 불확실하니까 또 어떻게 경기가 될지 모르니까 경기가 업황이 안 좋아지면은, 즉 매출이 막 떨어지면은 그 정규직을 많이 뽑아놨다가 매출이 떨어지면 임금을 못 주면 당장 파산해야 되지 않습니까? 그런 위험이 있으니까 또 비정규직을 뽑는 거 아니겠습니까? 이 모든 것은 결국에는 이 정부가 친노동 정책을 너무 많이 펴다 보니까 기업들이 완전히 쪼그라들었어요. 경기가 악화됐습니다. 경기가 악화되니까 당연히 아무리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노래를 불러도 결과적으로는 비정규직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고 그 처우도 더 나빠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, 지금 이제 또 최저임금 인상이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. 지금이라도 이 친노동 정책을 다시 한번 이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, 또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는 그 비정규직의 제로화를 위해서 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예,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